자, 이번엔 26번 과제입니다. 26번 과제는 다음과 같이 1번, 2번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1번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조립된 상태고요. 자, 정면도에 보면 이게 틈새가 있어야 얘가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과제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확대해서요. 1번 제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부품은 얘보다는 얘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그릴 거고요. 이 중심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고 스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도에다가 그리도록 하고요. 자, 기준은 여기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이는 8.5파이고요. 두 번째, 요 작은 지름은 요 B로 돼 있죠. B는 어디냐면 요 끼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6파이이기 때문에 5파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원 하나 그리고요. 얘는 5파입니다. 자, 두 물체는 수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가 21 정도 되어 있네요. 치수로는 21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 크기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려야 될 게 여기 보면 얘 9는 R9인데 여기 18mm라고 돼 있죠. 중심선이. 자, 원 하나 그릴 건데요. 얘가 R이 9입니다. 9면 9 곱하기 2 하셔야 되고요. 2, 9, 18 맞죠? 네, 그 다음에 수직하다 어디요? 얘하고 얘는 수직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로 돼 있냐면 요 거리가 18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자, 그럼 여기 빗변이 올라가니까요. 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하게 더블 클릭, 또 여기서 수직하게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자, 이 선은 당연히 접선이겠죠. 요 선들 이렇게 밀어서 도면 그릴 때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접선, 이하고 얘하는 접선이고요. 얘하고 얘도 접선입니다. 네, 필요 없는 선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R30이 있는데 중심점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 그리기로 해서 이렇게 두 호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 거리는 30입니다. 3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아까 어디에 위치한다느냐면요. 이 중심은 요 중심에 일치한다 그랬고요. 자, 그리고 필요 없는 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 필요 없고요. 이 선 필요 없고 이 선 필요 없습니다. 자, 돌출할 때 이 부분 방해되니까요. 얘는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선은 구성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완전 구성이 됐는데 이 밑에 면이 보이죠? 여기도 당연히 여기 21에 요 사이가 30이니까 여기가 9mm고요. 요 밑에 9mm에서 대칭된 물체예요, 얘하고. 자, 대칭을 하려면 무슨 선이 필요하냐면 이 선하고 이 선에 대해서 중심선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요. 이 선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선은 구성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서 이 중심은 요 중심에 일치하고 있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의 미러선은 어디? 요 선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들어갔죠. 자, 얘도 뭐죠? 여기 9mm 떨어져 있는. 한번 치수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 요 중심까지 거리는 9mm죠. 아마 이게 승인된다는 얘기는 중복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요걸 갖고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보기 해주시고요. 자, 돌출해서 전체 크기, 요 구멍을 뺀 전체 크기는 돌출을 해버리고요. 요거하고 요거 어디 가운데에서 돌출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요 부분이죠. 요 사이 거리. 요 사이 거리는 어떻게죠? 차집합으로 해서 A라고 되어 있죠. A. 자, 여기가 12이기 때문에 요 A는 13이 돼야 됩니다. 13. 이렇게 해서 차집합이죠. 자, 가운데 차집합 확인. 물건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자, 뭐가 잘못됐지?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돌출해서요. 처음에 높이가 24네요. 자,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의 높이는 24로 해주시고요. 제가 아마 치수를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자, 플러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의 치수가 지금 얼마 빠졌냐면요. 13mm 빠졌다 그랬죠. 차집합해서 거리는 13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4 한번 눌러볼게요. 구멍이 또 빠졌네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돌출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돌출해서 요 구멍은 당연히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얘하고 얘는 채워져야 됐어요. 24 해서 플러스 해주시고요. 요 치수, 자, 요 치수는 지금 차집합으로 해서 얼마 빠져 있냐면요, 13mm 빠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mm.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요 기둥을 빠서 제가 한 거고요, 빠뜨려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R6이 보이네요. 자, 목깎이 R6 해서 6mm 어디요? 이쪽하고 F4 돌리시고요. 여기 6mm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런 모양이고요. 여기에 숫자가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26. 자, 드디어서 여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뭐냐면 텍스트에서 가운데 중간 해주시고요. 자, 6.1로 할게요. 그 다음에 크기는 26mm입니다.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얘는 수직해야 된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수직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쯤에 있길 원하면 치수로 한번 구속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자, 요 선하고 요 선까지 거리 잡으셨어요. 요거보다 좀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한 5.5 정도면 뭐 괜찮겠다 그러면 이렇게 5.5 정도 놓으시고 중간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마무리해 주시고요.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문자가 안 보이면 또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크기는 좀 크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엠보싱 할 거죠. 엠보싱은 마이너스고요. 방향 프로파일을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안 잡았네요. 프로파일 잡아주시고 보시면 방향이 음각이고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시죠? 여기 보이네요. 자, 그래서 깊이는 0.5mm 해주시고요. 색상은 검은색으로 해주시는 게 보기 좋을 겁니다. 검은색 해주시고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노란색이니까요. 매끄러운 노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요거 1번 과제 끝났으니까요. 이제 이번에 2번 과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과제 새로 만들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 됐습니다. 자, 지금 2번 과제를 할 건데요. 얘가 9죠. 9이기 때문에 일단 스케치할 때 저는 한번 평면도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자, 원통을 그릴 건데요. 이 원통의 크기는 48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심선을 그릴 거예요. 이 중심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더라도요, 여러분 구속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선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구속 조건에서 이 중심은 요 중심에 일치하고 있다라고 해주시고요. 반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분할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 없다. 나중에 참고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회전 기능을 씁니다. 회전하고 축은 당연히 얘를 잡으셔야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지금 360도가 아니고요, 180도만 돌아 있죠. 자, 밑에면 이 방향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9를 만들었습니다. 자, 9 가운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치수가 여기 6mm 되어 있고요. 요 R이 30짜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다 그려야 되냐면 요 정면도에다 그리면 좋겠죠. 정면도 F 여기서 7을 누르시면 단면이 보일 거고요. 여기에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R30이니까 60파이겠네요. 60파이고요. 이 원의 위치는 당연히 수식해야 되고요. 이 점하고 이 점은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까진 거리가 6mm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이 점하고 이 선. 자, 여기 원이 지금 제대로 안 보이면요, 이렇게 올려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이 중심이 지금 안 잡히고 찍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안 찍히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형상을요, 투영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을 분할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요 구성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필요한 건 이 선이죠. 자, 그 때문에 치수에서 이젠 잡힐 거예요. 요 선에서 요 선이 몇 mm냐면 6mm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돌출돼 나갈 거거든요. 요 가운데 평면으로 3.5mm. 그 때문에 여기 해주시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돌출해서요, 이 평면이 가운데 평면인데 이 거리가 3.5 정도 떨어져 있다. 근데 얘는 차집합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 하나가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떨어져서 여기 밑으로 12mm 떨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 평면 우리 보면 보면 아까 정면도로 잡았던 이 평면을 가시성 켜주시고요. 여기서 평면을 하나 띄우도록 할게요. 자, 이 가운데서 띄우면 얘가 6mm일 거예요. 6mm. 왜 그러냐면 여기 12mm이기 때문에 6mm만 띄우시고요. 이 정면도 가시성 꺼주시고요. 자, 2D 스케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4를 7을 누르면 단면을 본다 그랬죠? 네, 단면 됐고요. 자, 근데 얘가 F4를 이렇게 돌려보면요. 어디 형상이 필요하냐면 R30을 또 그리셔도 되지만 나중에 얘가 변하면 같이 변하게 하려면 얘를 투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곡선을 투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정면도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얘도 투영을 하도록 할게요. 어디요? 이 단면을 투영할 거죠. 단면 투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면만 빼버리면 되거든요.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돌출해서 이 면이 나갈 건데 어떻게 쭉 나갈 거죠. 그래서 차집합으로 나갈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면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시성 꺼주시고 얘를 미러 시키면 되겠죠. 자, 미러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치수가 바뀌면 얘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돌출된 이 치수를 저는 60인데 만약에 이 값이 뭐 30으로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따라서 변해야 돼요. 변했죠? 같이? 왜? 따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마무리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대칭해야 되니까 어느 평면을 세워야 되냐면 요 가시성 켜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 이 돌출 부분. 미러 평면은 당연히 정면도겠죠?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바깥은 다 끝났어요.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평면에다가 다시 하나 뭘 그릴 거냐면요. F7 누르시면 단면이 보일 거고요. 자, 구멍을 하나 뚫어야 되거든요. 자, 치수 얘는 6파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직해야 되고요. 자, 이 점이 수직해야 되고요. 거리가 얼마 나와 있냐면 17mm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7m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완전 구속됐으니까 얘는 좌우로 따버리면 되겠죠. 돌출해서 좌우로 차집합으로 따버리겠다. 그래서 관통 이렇게 해버리면 더 좋죠.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면도 가시성 꺼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끝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 또 최적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으니까요. 최적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roperty 해주시고 물리적 성질 매우 높음 업데이터 1783757 17837 정확하죠? 자, 이렇게 끝났고요. 자, 그럼 요거 끝났으면 조립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도 여기서 조립도 스탠다드 IAM 들어가시고요. 자, 1번, 2번이 기준이 됐으니까요. 배치를 2번을 먼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회니까요. 2번을 가져오고요. 자, 2번 가져왔습니다. 2번 가져왔고요. 자, 여기 놔두시면 요거를 이제 고정을 해 놓고요. 오른쪽 고정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가져올 건데 1번 제품 가져옵니다. 이렇게 열기 했습니다. 열기 했고요. 자, 이 물체는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자유회전 G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G로 해서 이렇게 돌려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앞으로 내가 끼일 부분 이렇게 해 놓으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얘는 어느 위치에 맞추면 될까요? 자, 여기 엣지가 여기하고 삽입 조건인데 간격은 0.5mm 떨어지면 좋겠죠. 자, 그걸로 해서 구속 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조건에서 어디요? 여기 엣지하고 F4에서 보면 여기 엣지죠. 이 사이가 몇 mm 떨어지길 바란다. 0.5mm 떨어지길 바란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정확히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있죠. 자, 프린터로 할 때 그 대신 이렇게 얘를 수그리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수그리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각도 조건이나 아니면 평면 조건으로 해서 얘를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잡아줄 때 어떤 쪽으로 잡아주시냐면 이 평면하고 얘하고 각도가 수직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구속 조건에서 각도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면하고 F4로 봤을 때 이 바닥하고는요. 지금 90도가 되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90도의 반대로 돌면요. 각을 바꿔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90도. 자, 위로 올라갔죠? 자, 확인.
그럼 이제부터 얘는 이제 수그러지지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뽑아야 서포트가 안 닿고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뭐 전체 간섭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해 보면 간섭 분석. 그래서 이 객체를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요. 그래서 세트 1, 세트 2 뭐 이렇게 두 개 해서 확인하시면 간섭이 탄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섭이 없구나. 또한 여기서 또 어떤 것도 보셔야 되냐면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내가 측면도에 벗어서 여기 보면 간섭이 안 되겠구나 라고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우리 간격이 얼마 정도 떨어졌는지 보려면요. M이라는 치수를 치고요. 자, 이 면하고 F4에서요. 요 면 사이는 얼마 떨어졌나요? 그러면 0.5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지금 13mm를 했거든요. 제가요.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됐는지 검사를 하시고 STL로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과제 26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